여러분,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는 물론이고요, 세계적으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1초라고 해요. 1초에 한 사람? 1초에 한 사람은 좀 심했나요? 17초마다 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17초마다 한 사람이 지금 사망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코로나19는 지금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는요, 하루 신규 확진자가 19만 6,200명이에요. 19만 6,200명. 지금까지 8만 9만이 넘어도 최대치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거의 2배가 넘어섰습니다. 19만 6,200명이면 그야말로 사상 최대치인 것은 당연하고요. 사망자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26만 200명까지 늘어났어요. 미국은 시장 자체가 지금 봉쇄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미국 사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됐다고 하지만 이게 보통 접종으로 갈 때까지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적어도 수개월은 걸릴 텐데 이 수개월 동안에 과연 경제가 버텨내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여러분,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19에 대한 그 공포는 좀 줄어들을지 모르겠지만 경제가 입은 치명상은 이게 쉽게 해결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이 코로나 백신이 보통 접종이 되고 나서도요, 한참 동안 어려워질 거다. 결국은 내년 전체가 어려워질 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유럽도 장난 아니잖아요. 37,200명이 이탈리아입니다. 러시아도 24,300명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지금 봉쇄령을 내렸죠. 그 다음에 독일도 내렸습니다. 당연히 이탈리아 내렸고요. 영국,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심지어 이번엔 스웨덴도 내렸습니다. 부분 봉쇄령을 내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시장이 닫힌다는 이야기, 시장이 닫힌다는 이야기. 그만큼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고요. 인도는 46,300명으로 또 늘기 시작했어요. 겨울이 되니까 아무래도 더 빨리 는다. 인도도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브라질도 마찬가지 37,100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은 사망자도 더 많아졌어요. 16만 8,70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인도도 13만 2,800명까지 갔고요. 멕시코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멕시코가. 영국도 5만 4,300명을 넘어섰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확진자가 지금 5,789만 명이에요. 사망자가 137만 7천 명인데 유럽 국장, 그러니까 WHO죠. 세계보건기구의 유럽 국장이 한스 클루케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기자회견에서 지금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죠, 17초마다 한 명이 사망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요, 하루 평균 4,500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잃고 있다. 앞으로 적어도 6개월은 굉장히 힘들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6개월은 굉장히 힘들 거다. 앞으로 6개월이면 지금 11월입니다. 내년 4월까지는 계속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공포에 휩싸여 있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 만큼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갑자기 대한민국이.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 기준이 지금 386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이게 나흘째 지금 300명대고 오늘도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은 300명을 넘을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현재가 255명 정도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12시 오늘 0시부로까지 정하니까요. 아마도 300명대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어제 6시부로가 255명이니까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말은요. 검사 건수가 적습니다. 검사 건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300명대가 나온다는 것은요. 앞으로 400명, 500명, 600명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지금 감염 재생산 지수가 1.5입니다. 1.5. 쉽게 말하면 한 명이 1.5명을 감염시킨다는 거예요. 한 명이 1.5명을. 그러면 100명이면 당장 한 명부터 시작하니까 그 100명과 150명을 더 또 플러스해야 되면 250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400명, 500명, 600명도 금방 온다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요. 정부에서도 12월 초에 가면 600명이 되지 않을까, 600명을 넘어설 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상황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임수경 이분이 정례 브리핑에서 실제로 그렇게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거 대구 경북지방의 유행이나 8월 말에 수도권 유행을 뛰어넘는 완전 전국적 규모가 될 거다 이렇게까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도 이 파장이 진짜 장난이 아닌 그런 상태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러니까요. 실질적으로 경제에 대한 충격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참석을 했어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경제가 더블 히트라는 안 좋은 시나리오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청와대 정책실장 정도면 여러분 다른 누구보다도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정보뿐만 아니라 현장의 정보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게 이들의 어떤 그 상황 판단입니다. 물론 요즘 뭐 정부의 어떤 상황 판단이 제대로 맞느냐 안 맞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안 믿는다고 하더라도요. 어느 정도까지만 이야기해야죠. 지금까지 경제가 최악은 아니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더블 히트란 안 좋은 시나리오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변질 가능성도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진짜 상황이 심상치가 않죠. 국내는 국내대로 지금 코로나19가 창궐하고 나서 최대 규모로 지금 확산되는 모양새고요. 최대 규모로. 세계는 세계대로 지금 굉장히 위기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고요. 백신은 나온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요원하고요. 늦어도 크리스마스 이전까지는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보통 접종으로 가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쩔 수 없는 전 세계가 봉쇄령을 내렸듯이 우리도 봉쇄령을 점점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봉쇄령으로 갈지 아직은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결정은 안 하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단계는 높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오늘 290명이 넘었으면 단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2단계로 올라가게 돼요. 2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당장 100명 이상 모임 금지가 됩니다. 50명 이하로 떨어지고요. 뭐 결혼식에서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스포츠 관중은 10%로 내려가고요. 종교는 20%, 모임이나 식사는 완전히 금지되고요. 학교는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등교 원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흥시설 5종 여기는요 아예 집합 금지가 됩니다. 게다가 카페, 그 다음에 식당 여기는요 식당은 저녁 9시까지밖에 못하게 되고요. 카페는 앉아서 먹지를 못합니다.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이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 경제에는 치명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치명상을. 그동안 지표로 봐서는 뭔가 좋아지는 모양새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많았었거든요. 예. 우리가 2분기에 마이너스 3.2%까지 완전히 추락을 하고 3분기에는 1.9%라는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4분기가 어떻게 될지는 결국은 떨어지지 않겠느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은요. 결국 경제가 굉장히 나쁘게 되고 지금 2분기보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2분기보다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11월, 12월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게 결국 더블 히트라는 게 청와대 정책실장이 굉장히 어려운 말을 썼는데요. 국어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긴 한데요. 더블 히트라는 것은 여기가 한번 침체가 됐잖아요. 2분기가. 4분기도 침체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은 4분기에도 침체가 되면 과연 대한민국이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것은 엄청난 시련으로 다가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장 말입니다. KDI 그러니까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내년을 낮춰버렸어요. 3.5에서 3.1로 낮췄어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요. 더 심각하게 낮췄습니다. 세계경제가 5% 정도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더블 딥의 공포가 더 커지면서 2.2%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2%까지. 그러면 반토막 이상을 난다는 이야기잖아요. 반토막 이상이 난다는 이야기는 우리 경제에도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코로나 충격이 우리 경제에도 실물이나 혹은 금융 부분의 위축을 가져오고요. 특히 금융 부분의 위축이 굉장히 빨라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스스럼 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실물이 그나마 조금 살아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실물마저도 지금 더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됐다고 하지만 경제에서는요 과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아직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요 코로나19 이전부터 어려웠습니다. 최저임금이 폭등을 하고 정부의 정책 실패가 낳은 결과죠. 법인세 올리고 뭐 주 52시간제 도입하고 장난 아니었어요. 지금요 여러분 코로나19에 지금 덮어 씌워놔서 마치
문재인 정부가 정책에 실패 안 한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몰고 가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이미 경제가 망가질 대로 망가진 데다가 코로나19가 더 씌웠습니다. 그렇다면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한국 경제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예전에 돌아가더라도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줄곧 내리막이에요. 2017년, 2018년, 2019년 줄곧 내리막입니다. 줄곧. 2020년까지 계속 내리막이에요. 앞으로 내년에 간다고 하더라도 백신이 개발돼도 우리 경제가 눈에 띌 만큼 그렇게 성장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항상 각자 도생을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어느 때보다가 각자 도생을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해야 되고요. 특히 대한민국 경제를 살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면 자존 경제를 더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존 경제란 스스로 자립해서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체제를 말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점점 하나씩 둘씩 그렇게 준비해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요. 경제는 코로나19 이전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요. 정부의 정책 전환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정책 전환을 한다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부동산에도 난리가 났는데도요. 정책 전환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년 반 이상이 남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계속 끌고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경제도 그만큼 어려워질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또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